벌렸고 4연승을 마감한 브루클린은 동부 8위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졌던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승부차기 같은 승패의 짜릿함과 극장골 같은 승리의 감동을 전합니다. KBS 1 라디오 한상은의 스포츠.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내일 새벽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최강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 네이마르의 복귀와 우리 대표팀에겐 낯선 경기장 환경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카타르 현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연결합니다. 송지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지훈 기자 요새 취재할 맛 나시죠? 사실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이런 국제대회에 나와보면요. 기자단 분위기도 대표팀 성적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나 잉글랜드 기자들이 어깨를 펴고 댕기고 또 태권도 대회 같은 데서 이제 우리 기자들이 전문가 대접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정말 멋진 경기력 또 결과까지 다 한꺼번에 내주면서 출장 일정이 연장이 되고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이 정말 즐겁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닐 때 외국 기자들이 한국 경기 잘 봤다. 너희 정말 멋있게 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네.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러게요. 정말 취재하는 보람도 있고 기대도 되고 여러모로 힘들지만 즐거운 출장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국내에서는 주말 내내 또 포르투갈전을 다시 보고 또 봤다는 분들 아주 많았어요. 사실 그 포르투갈하고 3차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네. 경기장 안에서도 이 중간중간 전광판으로 그 H조 실시간 순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포르투갈과 1대1로 비기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후반 45분 끝나고 추가 시간 들어가려고 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H조 4팀 중에 4위였어요. 네. 그랬던 순위가 이제 추가 시간에 황희찬 선수 골 나오면서 2위로 바로 올라갔고 그 순위표가 전광판 딱 떴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함성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 숙소 돌아와서 여기 그 카타르 방송국에서 편성해 놓았던 그 월드컵 경기 분석 프로그램 그거를 계속해서 봤는데 그 손흥민 선수 패스, 황희찬 선수 골 그 장면 아무리 봐도 정말 질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 같고 한 장의 그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브라질전 이제 내일 새벽인데요. 그때까지 휴식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전술 훈련을 강하게 하지는 또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벤투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 하면서도 이제 이 부분을 여러 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맨 마지막 H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16강전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 충분하게 쉴 시간 없이 72시간 만에 바로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그 전 치른 다음 날은 훈련 없이 선수단 전체가 다 쉬었고요. 어제 한 번 훈련을 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인데 일단 전술적으로 좀 발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회복 훈련 중에 김민재 선수도 모습을 보였다고 하던데 이번 경기에 브라질과의 16강전 나올 수 있을까요? 벤투 감독은 명확해요.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올라온 선수는 훈련할 때 그라운드로 바로 올려보내고요. 네. 만약에 부상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훈련장에 데려오지 않거나 사이클만 타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 내내 사실 기자들이 황희찬 선수나 김민재 선수 뛸 수 있는 건가? 이걸 좀 판단하기가 쉬웠었는데 김민재 선수 어제 훈련 러닝 포함해서 팀 훈련에 참여를 했던 게 확인이 됐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포르투갈전 첫 번째 골의 주인공 김영권 선수도 부상을 입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됐었는데 김영권 선수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몸 상태로 봤을 때 출전에 문제 있는 그런 선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황희찬 선수를 포르투갈전처럼 후반에 조커로 기용한다든지 이런 그런 전술적인 판단은 어차피 감독이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아무래도 이 브라질이 그 지난 6월 A매치 평가전 할 때 우리한테 1대5 완패를 안겨줬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껄끄럽다라고 느끼는 그런 애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벤투 감독도 이제 반년 전 그 A매치 평가전과 지금 월드컵 본선 16강전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한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그런 경기고
또 우리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잘 무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지더라도 잃을 게 없다. 브라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라운드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브라질에서는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출전 가능성이 어떻게 점쳐지고 있나요? 그 브라질의 치치 감독이 기자회견할 때 훈련 한번 해보고 컨디션이 좋으면 뭐 출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같이 나왔던 그 브라질의 주장 치아고 시우바 선수가 네이마르 출전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 네이마르 선수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 팀 훈련에 뭐 공을 다루는 그런 훈련까지 다 제대로 한 걸 보면 이게 토너먼트 승부잖아요. 네. 다음 경기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기 때문에 아마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브라질은 네이마르 외에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어제 그 사실 브라질 기자회견할 때 네. 우리나라 얘기는 뭐 한두 질문 정도 나왔고요. 대부분이 다 브라질 선수들 부상 얘기였어요. 공격수 제주스 선수, 또 중앙 수비수 텔리스 선수 이런 선수들 이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뛴다라는 거 치치 감독도 인정을 했는데 그보다 이제 먼저 다쳤던 다닐로 선수라든지 또 네이마르 같은 이런 선수들은 이제 한국전을 앞두고 이제 회복 단계라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출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여기저기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브라질 선수단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1위 이 부상자들이 못 나온다 할 수는 치더라도 브라질은 여전히 강팀이죠. 아유, 피파 랭킹 1위고요. 네. 또 주요 외신이나 베팅 업체들이 다 브라질의 우승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제가 브라질전 예고 기사를 쓰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이길 수 있는 건가 정말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 눈에는 정말 공략할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았고요. 우리 벤투 감독 그리고 선수들 조직력을 앞세워서 경기 중에 나타나는 그런 브라질의 빈틈을 잘 공략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짚어드렸던 또 한 가지 변수가 처음으로 밤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또 예선전, 리그전 세 경기와는 다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조별리그를 우리가 계속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연결할 때 조별리그 뒤로 갈수록 우리가 홈 경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16강전 장소는 이제 스타디움 974라고 여기 도하에서는 국제공항 근처고 이제 해변가에 위치한 경기장이에요. 네. 일단 장소가 달라졌고 또 경기 시간도 처음으로 여기 시간 기준으로 이제 밤 10시 아주 늦은 시간에 합니다. 신체 리듬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 대표팀에겐 여러모로 좀 낯선 환경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필이면 또 우리 경기의 직전 경기가 공교롭게도 일본 대 크로아티아 전이에요. 이 경기는 어떻게 점쳐지고 있나요?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독일, 스페인 줄줄이 다 꺾고 16강에 올라간 게 한편으로는 우리 선수들에게 좀 큰 부담이 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준 것도 사실인데 오늘 이제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또 상대하거든요. 이 크로아티아가 4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했던 팀인데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만 좀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4시에 우리나라 대 브라질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송지훈 기자 현장에서 취재도 열심히 하시고요. 무엇보다 또 큰 목소리로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드컵 리포트 카타르 현지에서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어갑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세영 기자님,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뭐 하셨어요 그동안? 약 한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네. 제가 요즘은 이 축구 기자 같은 야구 기자로 네. 활동하고 있다고 관이 아닌데 이게 저희 이제 제가 다니는 문화일보가 오후에 발행되는 신문 석간지라서 그렇죠. 새벽 경기를 또 빠짐없이 저희가 또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3시에 출근하느라 아이고. 좀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야구 소식은 제가 똑부러지게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셨겠네요. 이혜진 기자도 요새 많이 바쁘시죠? 석간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국 경기가 있는 날에는 좀 음. 새벽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잖아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일할만 난다라는 게 이제 이런 분위기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월드컵 환호 때문에 야구계 소식이 좀 많이 묻힌다 싶은 요즘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저 굵직한 계약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SSG 구단과 연봉 17억 원에 계약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추신수 선수 연봉이 27억이었는데요. 네. 10억이 깎인 17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걸 제가 좀 취재해서 왔는데 추신수 선수가 오태곤 선수를 얼마 전에 SS에 잔류를 시켰잖아요. 네. 추신수 선수가 내 연봉을 깎을 테니까 오태곤을 잡아달라. 아, 이미 먼저. 라고 해서 이 10억 원에 좀 양보를 했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제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되는데 SSG가 좀 많이 빡빡한 상황이에요.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자기가 양보를 하면서 오태곤 선수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 이 추신수 선수의 이 재계약은 그 아내 하은미 씨의 좀 결정도 좀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좀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추신수 선수가 우승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원했던 것을 하나둘씩 이뤄가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좀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와이프가 좀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또 추신수 선수는 내년에 한 번 더 뛰고 싶다고 이렇게 아내를 설득했고 네. 그게 오늘 새벽에 결정되면서 추신수 선수가 내년에도 SSG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잘하는 SSG는 팀 내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더가웃 리더는 추신수 선수기 때문에 네. 또 추신수 선수가 이 젊은 선수들에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메이저리그 생활들을 이렇게 전파를 해주기 때문에 SSG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추신수 재계약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요소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SSG 팬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강팀이 더 강해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네, 좀 재밌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나요? 네, 비시즌에도 프로야구 시기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는 유독 이적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아직 시장이 문을 닫지 않은 가운데서 벌써 10명의 FA 선수들이 팀을 옮겼는데 이게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또 보상 선수도 많은데 C등급 선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A, B 등급 7명의 이 보상 선수 이적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투수 김대유 선수가 LG에서 기아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데 이어 투수 김유영, 투수 윤호솔, 또 투수 전창민, 포수 안중열, 외야수 김태훈, 내야수 박준현 선수 등이 차례로 새 둥지를 찾았습니다. 보상 선수 지명도 약간 흐름 추세 같은 게 있었나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오. 이게 올해 FA 보상 선수 지명은 바로 즉시 전력감을 보강하라. 요 미션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FA 시장에서 선수를 내준 쪽 그리고 받는 쪽 모두 내년 시즌 성적을 내야 되는 LG, NC, 롯데로 얽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상 선수 지명을 보면 올겨울 보상 선수로 팀 옮긴 김대우 선수, 김유영 선수, 윤호솔 선수, 안중열 선수 그리고 박준영 선수는 모두 1군 등록 일수가 100일 이상인 1군급 선수고요. 네. 특히 LG에서 기아로 이적한 김대우 선수, 롯데에서 LG 소속이 된 김유영 선수들은 1군 주력 불펜 투수였습니다. 또 롯데에서 NC로 이적한 지난해 1군 경기에서 125경기에 나왔던 주전급 포수 안중열 선수도 눈에 띄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좀 주목받는 선수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아무래도 익숙한 얼굴들이 먼저 눈에 띄는데 앞서 언급이 됐지만 김대유 선수 작년부터 LG 핵심 불펜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지난해 24홀드 또 올해 13홀드를 올렸습니다. 워낙 LG 그 투수층이 두터워서 20인 보호 선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기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이 기아에는 왼손 투수가 그간 이준영 선수뿐이었거든요. 김대유 선수 합류가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LG 유니폼을 입게 된 김유영 선수 또한 올해 13개의 홀드를 올리면서 잠재력을 펼치기 시작한 자원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중열 선수 또한 올해 1군에서 33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그동안에 꾸준히 좀 백업 포수로 활약해온 만큼 NC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트렌드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육성 이런 것보다는 일단 당장 네, 내년 성적을 내야 시즌을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그 보호 선수에서 제외되게 되면 사실상 좀 배신감이나 서운함, 야속함을 느낄 법도 한데 네. 또 이게 꼭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요? 이게 또 자신의 이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FA 보상 선수를 잘 영입하면 구단 입장에서는 내준 선수 못지않게 쏠쏠한 영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보상 선수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두산에서 보상 선수로 삼성으로 이적했던 이원석 선수. 네. 예, 이원석 선수는 롯데에서 이제 떠났는데요. 2008년 롯데를 떠나서 두산에서 보상 선수로 주전 선수로 도약했고요. 이후 삼성과 FA 계약을 했고 삼성에서 2번 FA 재계약을 하는 이런 성공 사례를 남겼고요. 가장 최근에는 2021년 SSG의 최주환 선수 보상 선수로 유니폼을 입었던 두산 유니폼을 입었던 강승호 선수도 성공 사례로 좀 뽑힙니다. 그리고 이 밖에 2015년 하나 송은범 선수의 보상 선수였던 기아 투수 임기영, 그리고 2016년 LG 정상호 선수의 보상 선수였던 SK 네어스 최승준 등이 이제 팀을 맞바꿔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확실히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 선수 지명도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A 등급 선수가 이적할 경우에는 해당 팀으로부터 보호 선수 20명 외의 선수 1명을 또 B 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의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5명이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흐름을 봐도 일단 A 등급의 보상 선수는 딱 즉시 전력감 뭐 이렇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B 등급 보상 선수의 경우는 좀 더 좀 범위를 넓혀서 미래까지 내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정산을 한번 해본다는 의미로 보자면은 네. 가장 알차게 이번에 선수 영입을 잘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팀은 어딜까요? 롯데라고 롯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롯데는 이제 안방마님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네. FA 포수 유강남 선수 그렇죠. 영입하면서 이 공백을 해결했고 또 유격수 자원도 항상 고민이었어요 올해. 그런데 장타영 유격수죠 노진혁 선수를 NC에서 FA로 영입하면서 공격력까지 끌어올리면서 약점을 보강한 FA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름 하나도 있습니다. 한화. 그렇죠. 하나는 올해 FA 이적 시장에서 재계약 1명, 외부 영입 3명까지 해서 13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일단 최은성 선수를 영입해서 중심 타선을 보강했고요. 또 투수 이태양으로 마운드, 그리고 오선진 선수로 그 음주운전 판문으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하주석 선수의 공백을 외웠는데 롯데 하나가 올겨울 FA 시장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롯데 담당인 이혜진 기자. 네. 예. 내년 시즌 롯데의 성적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무조건 가을 야구를 가겠다는 저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FA 시장 열기도 좀 식어가는 분위기죠. 네. 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일주일간 75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풀렸던 시장인데요. 그 이후로는 다소 좀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구단들이 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이미 3명의 외부 영입 한도를 꽉 채우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아직 9명의 선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한 A 등급은 투수 한현희 선수입니다. 네. 뭐 선발 부패 모두 가능하고 나이도 만 29세로 어리지만 좀 최근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보상 선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단들이 보다 좀 신중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눈치 게임이 이어질 것 같네요. 일단 B등급 선수로 지금 분류가 된 정찬원 투수, 정찬원, 이재학 그리고 외야수 권희동 선수는 네. 최근에 좀 사인앤트레이드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인앤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고 네. 이 선수의 연봉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사인앤트레이드 가능성도 요즘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 완전히 꽉 문이 닫히지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 소식도 이어지고 있네요. 이례적인 게 SSG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죠. 네. 일선발로 활약했던 폰트 선수, 그리고 후반기 합류해서 구세주로 불렸던 모리만도 투수, 그리고 메이저리그 출신 타자 라가레스와 모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폰트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 이걸 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좀 거절한 걸로 알려졌고요. 모리만도 선수는 SSG가 좀 더 강한 투수를 찾겠다. 한국 시리즈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해서 메카티 선수를 영입하면서 구형 투수라고 해요. 좀 한 단계 외국인 투수 전력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고요.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라가레스 선수 대신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와 지금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쿠바 출신 타자인데 방망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투펀치로 활약했던 켈리, 플루코 선수와 모두 계약을 하면서 네. 좀 눈길을 끌었고요. 지금 나머지 구단들은 올해 이제 인상적인 성적을 냈던 선수와 재계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요즘 KBO 리그가요. 메이저 리그에서 성공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KBO 리그에서 좀 잘 던진 투수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선수들이
빅리그 진출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서 구단들이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렉스 선수 그리고 반지 선수 다 재계약 성공했다고 이야기 들려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좀 외인 구성을 완료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렉스 선수나 뭐 아니면 이렇게 후에 들어온 선수들이 그만큼 활약을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스트렐리 선수는 데려올 때 이미 내년 시즌 계약을 좀 해놓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 계약을 완료돼서 스트렐리, 반즈, 잭 렉스. 확실히 롯데가 FA 시장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외국인 선수도 안정적으로 가장 전력 구성이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롯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치부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짜 맹활약했던 푸이그와 재계약 포기했죠. 네, 지난 네. 2일 이 푸이그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키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키움은 올 시즌 푸이그 선수가 보여준 활약이 좀 인상적이었던 만큼 당초 재계약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요. 실제 보류 선수 명단에도 포함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이 스포츠 베팅 업체와 관련해 위증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악재가 이어졌는데요. 앞서 푸이그 측은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합의를 했지만 최근에 이를 깨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키움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미국으로 가서 이 세부 사항들을 확인했는데 여러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사건이 마무리되기 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실제 구속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벌금 정도에서 합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푸이그 선수가 이 입장을 바꾸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게 지금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최대는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몇 년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움에서는 푸이그 선수와 아쉽지만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중간에라도 갑자기 그 좀 빠르게 무죄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푸이그 선수에 대한 보유권은 키움이 가지고 있긴 한데요. 당초 좀 보험 차원에서 좀 가지고 있으려고 했으나 좀 이 선수 측이 KBO 리그 복귀를 원할 경우에는 좀 대승적 차원으로 이렇게 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사법적인 이슈들이 좀 빠르게 해결된다는 가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 국내 선수들이 이런 좀 속썩이는 일은 있었어도 해외 선수가 이런 일로 속썩이는 건 참 또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구는 이 계절이 시상식의 계절인데 그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곧 열리죠. 그렇습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이제 한 해 야구 시상식의 마지막인데요. 9일날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일단 가장 큰 관심은 이대호 선수일 것 같아요. 역대 최고령 골든글러브 수상이 유력한 사항이고 여기에 올해 타격 5관왕에 올랐던 이정우 선수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 이게 1983년부터 87년까지 황금장갑을 차지했던 장효조 선수와 역대 외야수 보면 가장 많은 골든글러브라고 해요. 이 기록도 눈에 띕니다. 여러 포지션 중에 어떤 포지션이 가장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치열한 곳은 투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렇네요. 후보만 32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외인보다 국내 투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더욱 인상적인데요. 뭐 LG KC 켈리 선수가 다승하게 오긴 했지만 이 10승 이상 올린 19명의 선수 중에 국내 투수가 12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SSG 김광현 선수 또 키움 안우진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데요. 김광현 선수는 올해 SSG가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평균 자책점, 승률 등에서 각각 2위에 올랐고 다승 또한 공동 4위에 자리했습니다. 안우진 선수 역시 막강한데요. 224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국내 투수 역대 한 시즌 최다 탈삼진인 신기록을 썼고요. 또 평균 자책점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대호 선수가 역대 뭐 은퇴 시즌 최초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지명타자 부분에 후보에 올랐다고 했는데요. 또 이제 야구 선수들에게 겨울이 비수기인 만큼 또 그 밀어놨던 결혼을 하는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결혼식 스타는 그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고우석 선수는 이정범 LG 코치의 딸이자 키움의 이정우 선수의 동생인 이가은 씨와 이제 내년 1월 6일 결혼식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이종우 선수 오늘 그 얘기를 만나서 인터뷰가 있어서 약간 들었는데 예, 둘이 잘 살길 바라고 결혼을 해서도 뭐 당연한 얘기예요. 고우석 선수가 이종우 선수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기로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고 그거는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 어른들의 의지가 어른들이 허락을 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이거 최초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고요. 또 이 밖에 이제 키움의 이영준, 하나의 주연상과 김범수, KT의 황재균 선수도 올겨울 품절남이 되는데 결혼식 소식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러 행사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지난 3일에는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2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 대회가 열려 있는데 평소엔 볼 수 없었던 좀 재미난 장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두산 정철원 선수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첫 타석에서부터 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등장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게 한국 축구 대표팀 캡틴 손흥민 선수를 오마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크를 본인이 직접 초코파이 상자로 만든 것이라고 전해져 더 화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 박찬호 선수는 SSG 박종훈 선수의 이 극단적인 잠수한 투구를 완벽하게 또 재현을 했고요. 하나 노시환 선수는 두산 이 호세 페르난데스 선수를 따라했는데 유니폼 안에 이 글러브로 넣어서 배를 두둑해하고 나타나서 타격 폼에 이 세리머니까지 똑같이 해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골든글러브까지 마치고 나면은 두 분도 이제 좀 한숨 쉬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축구 때문에 영 쉬지 네. 못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벤투 감독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잃을 게 없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분께서는 좀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월요일에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